21년간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텍사스 바베큐를 하기 위해 이산 골짜기로 들어왔지. 일주일에 단 5일만 맛볼 수 있다는 산속 바베큐. 바베큐를 한다는 건 늘 전쟁 같은 일이야. 맛집이래요, 맛집. 세상 맛집이라 그러네. 제가 먹었던 고기들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지 않을까. 육즙 폭발하는 극강의 부드러움을 위해선 무려 14시간 동안 불 앞에서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데요. 오직 나무와 연기 그리고 시간으로 완성된다는 텍사스식 바비큐. 바비큐와의 지루한 싸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갑부는 오늘도 열일 중입니다. 부화제를 준비해 주겠나? 오늘 배가 터지게 해주마. 깊은 산속에서 연매출 20억 원을 쏘아 올린 현선 씨의 바비큐와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가 반기는 충북 제천. 이 호수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바로 제천의 산들인데요. 꼬불꼬불 산세 따라 가다 보면 마주하는 풍광, 가을에만 누리는 호사입니다. 운치 있는 단풍길 끝자락에서 맞는 또 하나의 풍경. 하루 앞으로 조금만 더 빼줄까요? 와, 차 왜 이렇게 많아요? 뭐 하는 데길래 산골까지. 미국식 바베큐 먹으러 오시는 거죠. 백두대간 산속에서 맛보는 미쿡식 바비큐라. 그 맛의 요새는 금수산 자락 약 5,000제곱미터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텍사스 주기가 반기는 곳, 비밀스러운 산속 가게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기저기 먹는 방법 설명하느라 바쁜 직원들. 우와. 이것이 바로 텍사스식 바비큐 세트. 콜슬로를 비롯한 6가지 사이드 메뉴에 둘러싸인 건 소의 가슴살로 만든 브리스킷, 소의 목심 부위 갈비살인 청립, 등갈비인 스페어립입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목심으로 만든 폴드 포크와 닭고기를 구워낸 스모크 칠리 치킨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연기로 서서히 고기를 익히기 때문에 부드러움에 극치라는 바비큐. 엄지척은 물론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맛이랍니다. 새로운 느낌? 응. 그냥 해외여행 요즘 못 가는데 해외여행 온 느낌도 들고.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것 같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이곳이 바로 텍사스 사막이요. 2번 베어 물면 텍사스 협곡으로 만드는 마법.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이쯤 되면 이 마법의 맛을 만들어내는 주인장이 궁금한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실버링이 선물먹기란 프로그램에서 나온 아, 네네네. 사장님. 아니요, 저는 사장님 아니고요. 네. 사장님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계셔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특징이요? 저랑 비슷한 모자 쓰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한번 직접 가보시면은 어디선가 일을 막 하고 계신다. 그럼 사장님이세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일을 하고 계시면 사장님이에요. 특명 모자 쓴 서민 갑부를 찾아라. 그런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 찰나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우후 카우보이 모자.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사장님입니다. 혹시 서민급부 맞으세요? 저요? 네. 저 아닌데. 아, 그래요? 저는 잡부인데요, 잡부. 하는 일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는 오늘의 잡부. 아니 갑부 홍현선 씨입니다. 지금 좀 바쁜데? 아, 그래요? 네.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그가 일이 바쁜 이유는 바로 손님상 치우고
다 드신 빈 그릇 나르고 행주까지 빨아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떼기 갖다 줘. 내가 할게. 뿐만 아닙니다. 떨어진 바비큐 고기 운반까지. 이곳에서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요거 바베큐를 만드는 핏이라고 불러요. 핏. 네, 여기서 바베큐가 구워지고 있고요.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피워 110도씨 전후의 낮은 온도로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4시간 천천히 익혀야 윤기 좔좔 육즙 가득한 바비큐가 완성된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기 신부 온도. 이게 저희가 온도가 바베큐가 완성되는 온도가 있거든요. 보통 이 91도에서 94도 사이에 꺼내는데 만약에 94도가 넘어가면요 너무 흐물거리게 막 퍼져요. 너무 낮은 상태에서 꺼내게 되면 지방이 충분히 녹지 않기 때문에 맛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더 질긴 고기가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온과 흡사한 조건을 만들어 2시간에서 6시간을 두어야 비로소 바비큐가 완성된다네요. 이 고기가 육즙 같은 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고기로 스며요. 그래서 안정화되고 여기서 더 부드러워집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손님이 드실 때 가장 부드러운 바베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20시간의 모든 과정을 견뎌낸 돼지 목심 바비큐. 폴드 포크가 그 위용을 드러내는 순간.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탄 게 아니라 이 까만 부분이 바크라고 하는 거예요. 타면 맛이 쓰거든요. 얘는 딱딱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사실 바베큐는 이 바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이 바크에 모든 맛이 농축되어 있어요. 만지면 톡하고 터질 만큼 촉촉하고 부드러운 육질.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물러 찢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장조림 있죠? 네, 미국의 장조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부드러울지 좀 예상이 되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지방하고 살코기가 잘 섞이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극강의 부드러운 폴드 포크는 빵 사이에 넣어 기호에 맞게 샐러드와 소스를 얹어 마치 햄버거처럼 만들어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텍사스 스타일 바비큐 맛이 어떤가요? 입에 넣자마자 눈이 동그래지고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 맛?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막힌 맛인가 봅니다.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캠핑장에도 있다가 여기서 밥 먹으러 왔어요. 캠핑을 갔다 네네네. 근데 캠핑장에서 그냥 더 달라고? 알았어. 캠핑장에서 이제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기 조리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열 몇 시간씩 걸리니까 이제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여가지고. 엄마가 해준 거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어요? 대답해드려 빨리. 아빠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줘. 여기가 더 맛있대요. 애들이 그 한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약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기다렸대요. 이제 오고 싶어서. 일반적인 피자 치킨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맛있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진짜 제일 부드럽고 제가 먹었던 고기들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지 않을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에서 이 산골을 찾게 만든 황홀한 맛의 시작은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한 지가 11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 때부터 해서 30년이 됐거든요. 닭 백숙을 하던 집이었어요. 그 백숙도 굉장히 잘 되고 했는데 2009년에 조류독감이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백숙이 아닌 다른 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산골 막다른 길 끝자락. 갑부의 가게는 본래 1994년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백숙집과 살림집이 위치하던 곳이었죠. 잘 나가던 백숙집에 위기가 찾아온 건 지난 2009년.
우리 가게는 산속에 있으니까 손님들이 찾아오게 할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야외에서 장작을 쪼개 큰 덩어리 고기를 굽는 게 참 남자답더랍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고 완전히 매료됐어요. 처음에 그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되겠다. 당시 한창 캠핑에 빠져 있었던 현선 씨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요리가 없었던 거죠. 그때 2010년에 2천만 원 딱 대출을 받아서 최소한에 필요한 장비만 딱 샀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어머니 백숙집 옆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바비큐 장사. 그러나 산속에서 생소한 음식을 판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놓고 보자면 토요일날 손님이 한 팀도 없는 적도 있었고요. 꽝 쳤다고 하죠, 보통.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사나이 체면에 총을 뽑았으니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한 해 두 해를 보내고 나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게다가 이곳에 끝내주는 경치 또한 톡톡히 한 몫을 했죠.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어떻게요? 얼마나 예쁘게 해요? 우와, 직접 찍으셨다고요? 네. 그림인데요? 단풍 맛집. 다음에 동생 데리고 와보려고요. 엄마랑 아빠랑. 팔 벌려 온몸으로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이 부부. 오늘 뭐 100점 만점에 120점 정도? 네. 오늘 와이프 생일이라서 네. 생일 축하하고. 여기서 생일 맞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런 데? 사실 생일이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좀 멀리도 오고 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신랑도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 예정입니다. 가을만 되면 이 산골은 굳이 치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 활용 점정이 바로 바비큐라는 현선 씨. 텍사스 바비큐라는 게 사실 시골 음식이에요. 도시에서 하기 힘든. 저는 여기를 보면서 아, 여기 텍사스 바비큐 하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 텍사스 바비큐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의 예상은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 좋아요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또 하나의 인기 요소는 바로 성격 좋고 넉살 좋은 견공들인데요. 인기 제일 많네요. 네. 메리는 그냥 저희 가족이에요. 백구, 폴, 혼자 붙여 사올 때 만식이. 예, 만식이. 왜 쟤만 만식이에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 만식이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야생 동물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얘네가 있으면 얘네 때문에 얘네가 밤에는 다 경비를 서거든요. 그 얘네 때문에 여기 사실 멧돼지도 내려와요. 근데 얘네가 있으면 귀찮아서 멧돼지가 안 내려옵니다. 천재견으로 불리는 2개월 된 보더콜리 폴의 훈련을 맡은 건 아마도 백구 누나인 것 같은데요. 올해 10살 된 메리는 이 모든 게 그저 귀찮은가 봅니다. 조용하던 산골에 울려 퍼지는 소리. 어디? 멧돼지라도 출몰한 건가요? 대체 메리가 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용한 산골에 울려 퍼지는 메리의 울음소리. 어디 멧돼지라도 출몰한 건가요? 아, 멧돼지는 아니고요. 택배차가 오면 짖어요. 택배차가 오면? 네네네. 택배차가 맨날 저희 택배를 가져가니까 뭐 가져가는 줄 알고 이렇게 짖더라고요.
충견 매리의 견제를 받으며 매일같이 오간다는 택배 차량. 2년 전 시작한 밀키트를 실으러 온 건데요. 많을 땐 하루 2,000인분까지 주문이 밀려든 온라인 밀키트 판매도 매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 정도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오늘은 좀 적은 편이고요. 네. 많을 때는 거의 택배차에 거의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산골 바비큐의 진수가 전국으로 전해지겠네요. 가을 산의 무수한 혜택을 누리던 산골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저녁엔 저녁 나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산자락 자연이 내준 선물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딱 넓고 서울에는 없는. 어디 가셔도 밖에서 그냥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바베큐를 하려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면 뭔가가 이게 뭐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런 시간 즐기니까 너무 좋죠. 가을밤의 서늘함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김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이 여유. 그야말로 금상첨화네요. 날씨도 추울 뿐더러 고기에 약간 그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 라면이 그걸 완전히 잡아주는 거예요. 하루 수십 개의 라면을 끓이고 또 끓이는 사람은 바로 이곳의 터줏대감. 갑부의 어머니 김금자 여사입니다. 하루 종일 끓여요. 어머니가 거의 담당이에요? 네. 호떡집에 불난 게 아니라 라면집에 물이 나가지고. 어머니만큼 바삐 움직이는 한 사람. 이게 제 아내고요. 네. 네네. 3년 전 결혼과 함께 이 식당의 안주인이 됐습니다. 요즘 같아선 하루가 어찌가나 모를 만큼 바쁜 이 식당은 사실 산비탈 밭이었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고추밭이었어요, 다. 근데 툭하면 와가지고 고추밭 농사 짓지 말고 여기 뭐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아들이 일을 자꾸 벌리니까 또 무슨 일을 그 다음에 벌리냐고. 백숙집에서 쓸 고추를 재배하던 밭. 그곳이 그렇게 탐나더랍니다. 제가 요 뒤쪽에서 고추밭 뒤쪽에서 캠핑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보는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를 고추 말고 사람들이 이 풍경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고추가 차지하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 이 자리가. 바비큐 장사를 시작한 지 딱 10년 되던 지난해 어머니를 설득한 아들은 이곳에 식당을 들였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70% 장사 매출에 70%가 되고 내가 30% 되면은 너한테는 넘겨주겠다. 아들이 제 그 부엌에 와가지고 백숙하던 그릇을 어느 날 다 내놓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매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들 덕분에 이 손님들이 지금 이곳에서 낭만 가득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저녁 나절 이곳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불멍. 녹아내리는 마시멜로처럼 달콤한 휴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별 기대 안 하고 이렇게 방문했는데 풍경도 좋고 분위기도 만족하고 아주 만족합니다. 식사도 하고 이제 캠핑장을 갈 여건이 좀 안 돼서 불멍도 즐길 수 있고 하니까 선택해서 왔어요. 이국적인 텍사스 바비큐 맛의 신선함과 캠핑장에서나 느낄 수 있는 낭만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이 산골짜기 식당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제가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불을 처음에 놔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 불멍에서 많이 힐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힐링을 주고 뭔가 사람들이 충전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Sunrise, sunrise,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밤 9시가 넘어서야 토요일 영업이 모두 끝이 납니다. Sunrise, sunrise. 마감 시간이 되면 늘 확인해야 하는 게 있죠. 과연 오늘 하루 얼마나 팔렸을까? 오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어디 써있는 거죠? 그러게. 토요일 하루 매출만 무려 2천만 원이라고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토요일 같은 주말에 이렇게 좀 올라가고요. 주중에는 한 300에서 한 60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비큐 하나로 사람들을 이 산골로 불러들이는 현선 씨의 연 매출은 온라인 판매 6억 원 포함 약 20억 원. 온종일 뛰어다니며 이룬 빛나는 성공입니다. 직원들도 모두 돌아갈 시각. 안녕하세요. 문은 다 잠갔고요. 불만 네, 끄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매장의 마지막 정리는 언제나 사장인 현선 씨의 몫이라는데요. 퇴근이시네요. 네. 아직 퇴근 아니죠? 아직 고기가 안 나왔으니까. 고기가 안 나왔어요? 네. 고기가 아직 한 덩어리 덜 나왔으니까 아직 퇴근은 못하죠. 다른 여론에 비해 풍미가 좋은 나무 바비큐를 고집한다는 현선 씨. 완성까지 길어야 14시간이건만 녀석은 아직 16시간째 핏 안에 있습니다. 92도 정도가 돼야 끝나는데 지금 88.8도. 얘는 거의 끝났네요. 얘는 거의 다 돼가고 30-4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거의 10분에 1도 정도씩 오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일찍 끝났네요. 저는 오늘 11시 넘어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10시 좀 넘으면 끝날 것 같아요. 불에 세기를 더하는 갑부. 이것도 불멍이라고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눈 떠보면 또 주말이고 또 눈 떠보면 또 주말이고 계속 주말만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훈연의 맛을 더하는 마른 참나무의 고상한 향이 배어나는 시간. 그렇게 30여 분이 흐르고 과연 녀석은 훌륭한 바비큐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안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영문도 모른 채 도통 오르지 않는 심부 온도. 신님 먼저 퇴근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버티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결국에는 11시에 가게 생겼어. 말이 씨가 됐어. 하나가 버틴다고 했잖아요. 이게 딱 버티는 거예요, 저 온도에. 다시금 천천히 익히는 갑부. 급하다고 온도를 높이면 육즙이 증발해 퍽퍽해지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을 때마다 바베큐는 딱, 이 사람 초심 잃었구나. 딱 실패의 결과물로 나와요. 이거는 뭐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염없이 기다림이 계속되고 야속한 밤이 깊어갑니다. 월요일 아침, 제천의 한 채소 도매 상가. 새벽에 도착한 신선한 채소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만난 갑부와 어머니. 사장님, 나부터 해주는데. 이거는 안 좋아. 이것도 그래, 이거. 좋은 걸로 좀 이렇게 봐. 우리 거는 물건이 아주 좋아야 돼, 아주. 밥 생각하지 말고.
저는 깎지는 않아요. 근데 물건이 좋기만 하면은 그냥 가져가요. 음식의 기본은 좋은 재료라 했던가요? 식재료는 무조건 직접 골라야 직성이 풀린다는 어머니. 30년 음식 장사하며 지킨 철칙입니다. 여기 아니 30년도 더 한 사람인데 이 아줌마 30년도 더 한 사람이고 내가 여기서 30년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뭐 물건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알아요. 사장님보다 예. 오히려 채소 가게 하는 사장님보다 예. 더 잘하시는 거예요. 예, 더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알죠. 어머니의 매서운 눈이 골라준 식재료들을 차곡차곡 트럭에 쌓는 갑부. 어머니 덕에 1시간여 만에 장보기가 끝이 납니다. 이 많은 양의 식재료들은 모두 일주일분. 사이드 메뉴 중 한국서 나지 않는 할라페뇨를 제외하고 모두 손수 만들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다가온 시각. 어제와 사뭇 다르게 식당 주변이 고요합니다.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애견들도 낮잠에 빠졌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은 일단 휴무고요.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만 휴무입니다. 매출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영업하시는 게 이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은 줄이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접대를 하면 손님들이 또 그걸 알고 저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줄인 게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감히 월요일, 화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는 갑부의 매장. 수목은 저녁 시간만, 금토는 점심과 저녁 장사를, 일요일엔 점심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무라고 해서 모두가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스 만드는 날엔 부부는 휴일이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피디님한테만 알려드린 거예요. 뭔데요? 당밀이에요, 당밀. 당밀? 네.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이 단맛이 나는 성분인데 바베큐 소스에는 이게 꼭 들어갑니다. 알려드려도 되나? 이렇게 피디님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안 알려드려요. 진짜 뭐예요? 고춧가루? 뭐예요? 안 돼요. 전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있을 필요 없지만 바비큐의 맛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스. 조용히 뒤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죠? 승현아! 피디님 잠깐 기다리시죠. 다 오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다 알면 우리 집에서 일해야 돼요. 아, 진짜요? 불만 알아요. 그리고 문서가 씌워지지도 않았고 머릿속에만 있어요. 아, 문서도 없어요? 네네. 저 원래 소스 찌는 거 반대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2년 넘게 했어요. 2년 넘게요? 네. 버리고도 만들고 버리고도 만들고. 한국 분이 너무 자극적인 거는 싫어하시고 그리고 자기 익숙하지 않은 향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람 입맛에 맞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조금 나성한데서도 어느 정도 익숙한 맛으로. 식초, 설탕, 토마토, 당밀, 우스터 소스에 더불어 추가되는 양념은 무조건 비밀.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시간이 어찌 갔는지 모를 휴일의 해가 저뭅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기 위해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부부. 안녕하세요. 갈비탕 해주면 네 잘 먹잖아. 내가 해주는 거 중에 갈비탕 잘 먹고 그거 수제비, 부추. 식사 메뉴는 며느리의 최애 음식 갈비탕. 그런데 반찬 냉장고가 특이합니다. 백숙 장사 때 쓰던 게 아까워 집으로 들였다는데요. 그 시절 물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백숙장 살 때
전부 냄비고 뭐고 다 치우고 다 내놓길래 제가 3가지는 딱 안방에 갖다 놨어. 조금만 찌르셔요. 여기 갖다가 이거는 백숙 할 때 이게 2개, 도리탕 할 때는 요거 하나. 요거는 도리탕 할 때 이제 그 간장 그런 거 다 대는 스푼. 버릴까봐 여기 갖다가 이렇게 매 달아놨어요. 30여 년을 함께 했으니 어찌 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제가 끝까지 나중에 또 나이가 더 먹으면 이걸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이걸로 살았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국자 속의 이야기. 서울살이에 지친 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해 고향 제천으로 돌아온 건 30여 년 전 산속에 집을 짓고 백숙집을 차렸습니다. 솜씨 좋은 손맛 덕분에 2 아들 대학 공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일품인 그 음식 솜씨는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바베큐보다는 엄마가 해준 집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휴대폰으로 온라인 주문을 확인하는 갑부. 오늘 꽤 늘었다. 이거 내일 하면은 내일 잘 못하겠는데? 하겠지. 아니야, 이 정도면은 내일 오픈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주문을 하고 와야 되겠는데. 네? 가자. 이 기회로? 이 기회로? 얼른 포장하고 가, 피곤하네. 우리 포장하고 가자. 포장하고 들어갈게요. 그래, 수고했다.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현선 씨 부부가 다시 일을 시작한 건 밤 10시가 넘은 시간. 참으로 휴일 같지 않은 휴일입니다. 그래도 주문을 맞춰야 하니 별 수 있나요? 151kg에다가 한 300인분 되는 것 같은데요? 300인분. 네네네. 와. 3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2시간 만 3시간? 크다. 빠르면 2시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걸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컨디션 좋으면 일찍 끝났는데 오늘 좀 어떠세요? 아니 컨디션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쉬는 날 불러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말이 많아요. 억울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돼. 억울해요. 저한테 오늘 밤새서 일할래? 내일 아침에 새벽 일어나서 일할래? 선택만 주는 거예요. 선택을, 밤을 선택하셨네요. 아직 젊어가지고 아쉬움이 많아요. 볼멘소리 내뱉어 보지만 아내도 바쁜 게 그리 싫지만은 않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있기 전만 해도 온라인 주문은 겨우 일주일에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했거든요. 갑자기 3-4시간 만에 2,000 몇백 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자, 일단 브리스킷부터 제가 좋아하는 텍사스 브리스킷이거든요. 요거. 우연히 현선 씨 바비큐를 소개한 동영상 플랫폼 제작자. 그가 보유한 100만 구독자들의 주문이 이어진 겁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오는 기회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그 일을 계기로 그의 바비큐 맛은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된 겁니다. 세면서 하는 거 맞아? 안 세고 있는데? 일단 한 번에 다 생각해. 이중이라잖아. 평강공주 아내가 있어 온달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갑부. 원래 제가 고기를 사왔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준다고 이러다가 직원 월급 누가 주냐고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사다가
그냥 580배에서 6배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650 줄 때도 있고 그냥 700까지 그냥 줘버려. 줘 그냥. 아내 수결 씨는 남편의 넉넉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더랍니다. 청남방에다가 청바지 거기다가 부츠 등산화를 신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삶에 대한 되게 열정 있고 정직하고 그것 때문이에요. 거의 3개월 동안 뒤에 쫓아다녔었거든요. 사귀자고. 그러니까 저 너무 황당해서 나랑 결혼하면 정말 개고생 시작이고 지금 당신이 어려서 지금 뭔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신이 차려라 하고 사실은 다시 집에 보냈어요. 수결 씨에겐 성실한 현선 씨는 미래를 맡기고도 남을 만큼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10살의 나이 차는 문제될 것이 없었죠. 와이프는 보물이죠. 제 보물이고 또 방송에 나가면 팔불출이겠다 하시겠지만 저보다 그릇이 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항상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항상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바비큐 가게를 막 시작할 무렵 알바생으로 만난 아내. 3년 전 결혼 후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비가 억수로 오던 어느 여름날 천막으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산을 펴 손님부터 챙겼던 아내. 비를 흠뻑 맞아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내의 밝은 성격은 힘들 때 더욱 그 빛을 발했습니다. 뭐 찍는 거야? 가자. 믿는 대로 된다는 수결 씨의 긍정의 힘은 언제나 남편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죠. 그 와이프가 저 만나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잘해요. 그간 고생한 아내를 떠올리자 복받치는 감정.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마는 갑부. 무르익은 가을 안에서 울긋불긋 곱게 물든 산중턱. 갑부의 가게로 트럭 한 대가 들어섭니다. 반갑게 마중 나가는 갑부. 온라인 주문 물량 실으러 온 택배 차량인가 싶은 그때 난데없이 등장한 것은 간이 컨베이어 벨트. 내릴게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거 레일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오는 원육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마련한 갑부의 이템이랍니다. 이날 하루 들어온 원육의 양은 무려 1.5톤. 주말 내 장사할 양입니다. 바비큐는 느린 조리 과정을 통해 지방을 녹여 육질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소 질기고 마블링이 적은 살코기 부위가 적당하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꽃갈비라고 부르죠. 꽃갈비. 요게 한 본이에요. 요게. 좋은 원육을 찾아 직접 판로를 뚫었다는 갑부. 엄청 크네요. 네, 크죠. 이게 소의 차돌 양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희 브리스킷 바비큐 만들 때 이 재료를 써서 만듭니다. 이 부위를. 프라임이라고 써있죠. 이 프라임 고기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고기의 상위 5% 안에 드는 고기예요. 상위 5%요? 네. 원육 손질은 지방을 걷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바비큐가 굉장히 거칠면서도 굉장히 또 섬세한 요리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살이 안 보이죠? 여기 한 5mm 정도 돼요. 이게 살이 딱 보이게 되면, 이 부분이 마르거든요, 바비큐 하면서. 이게 마르지 않게 하려면, 지방을 최소한의 필요한 양은 남겨야 된다. 지방 손질이 끝이 나면 이번엔 근막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이 근막은 식감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소의 근막인데요. 이 근막이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이걸 꼭 제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손질이 끝난 원육은 일단 겨자 소스 마사지를 통해 촉촉함을 덧입히는데요. 머스타드 이 신맛은 바베큐 하는 동안 다 날아가고요. 오히려 머스타드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좀 건조도 방지하고 풍미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적당한 소금과 후추 투하. 텍사스 바베큐 특징은 가장 최소한의 양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바비큐를 만들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기본 양념으로 손질된 원육이 거쳐야 할 다음 단계는 바로 핏 위에서 인고의 시간을 감내야 하는 것. 고기 자체의 육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110도의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은은하게 익혀야 한답니다. 짧은 거는 6시간 정도 걸리고요. 긴 거는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고기가 익기에는 좀 낮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두고 저온에서 좀 오래 둬야 돼요. 그래서 바베큐의 모토가 로우 앤 슬로우예요. 그래서 좋은 원재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불과 연기. 특별한 장작을 가지러 간다는 갑부를 따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울타리를 부수는 갑부. 그러니까 이게 장작을 쌓아 만든 울타리였던 거군요. 멀쩡한 울타리 무너뜨려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집 울타리가 뭐 예쁘라고 해놓은 것보다는 사실은 나무를 숙성하기 위해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장작까지 숙성한다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갑부는 사실 참나무 장작이 들어오면 순서에 따라 이곳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요. 장작 나무를 처음에 자르게 되면요, 이 안에 진액이 꽉 차 있어요. 이 진액은 사실 불에 들어가서 타면서 좀 안 좋은 성분으로 변해요. 속성이 뭐냐면 눈비를 다 맞추는 거예요. 눈비를 다 맞추면 눈비가 여기 스며들면서 진액을 다 빼내요. 이곳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껍질이 저절로 떨어져야 갑부표 장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답니다. 좋은 원재료도 불과 연기를 잘 쓰지 못하면 그 맛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게 갑부의 생각. 쓴맛을 내는 껍질까지 벗어낸 장작이 드디어 화구로 들어가는데요. 이때도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이거에는 불이 부스라고 놓는 게 아니라 프리히팅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숙성된 나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수분은 남아있거든요. 여기다 미리 넣어놔서 최소한의 수분마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미리. 나무가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것 같지만 지금 나무가 공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11년 내공이 만들어낸 노하우. 지금 여기 딱 열어보면 연기가 거의 안 보이죠? 연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연기를 블루 스모크라고 하는데, 이 연기는 고기에 직접적으로 닿잖아요. 그것도 1시간 닿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이나 이 고기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베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장시간 익혀야 하는 만큼 눈조차 따갑지 않은 순한 블루 스모크로 조리해야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게 갑부의 지론. 숙성하지 않은 장작에서 나오는 흰색 연기는 아무래도 유해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바비큐의 핵심은 직화가 아닌 열과 훈연으로 고기를 익히는 것에 있습니다. 한 칸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에 맞는 원육을 넣고 바비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필요해서 연구를 하고 특허를 내고 제가 제작을 해서 제작까지 한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한국에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계예요. 연구하는 2년 동안 7권 논문만 수십 편.
찾아본 동영상만 수백 편이 될 거랍니다. 덕분에 특허를 2개나 가지게 됐죠. 이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갑부. 이게 핏이에요, 이게. 이게요? 벽돌이요? 네네. 이게 벽돌 핏이었어요. 이게 얘는 왜 안 써요? 얘가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네. 불이 온도가 이 안에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네. 예전에 한참 바쁠 때 바베큐 가득 채우고 바베큐 하다가 불이 한번 났었어요. 처음 장사했을 당시 사용했던 그릴까지 등장하는데요. 비운의 아이템입니다, 이게. 왜 비운이에요? 1인분도 못 팔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걸 산지 6개월 동안 한 팀도 못 받아서요. 근데 얘는 왜 갖고 있냐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다 있더라는 갑부. 덕분에 손님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여권 하나 없어도 바비큐의 성지 텍사스의 부드럽고 깊은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끈기와 고집으로 한 길만을 걷고 또 걸었다는 갑부. 세월과 함께 이뤄낸 성공입니다. 전쟁 방불케 하는 주말 장사가 시작됩니다. 이분들 모두 갑부 못지않게 치열한 예약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인데요.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베큐를 시작한 다음부터 바베큐에 관한 하는 계속 예약제였던 것 같고요. 예약을 안 하시면 여기까지 오셨다가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딱 예약을 받고 오신 손님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을 하고 그래야 여기 오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입소문을 타 더 인기가 많아진 요즘 예약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는 현선 씨. 덕분에 손님들에겐 단순히 음식만 먹고 가는 곳이 아닌 오래 머물 수 있는 편한 공간이 됐습니다. 일단 오면서 경치를 봤는데 너무 이런 단풍과 경치와 이렇게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자연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비큐의 핵심은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갑부. 함께하는 행복? 아 맛있다. 아 여기 잘 왔다. 아 더 이상 뭘 바래 내가. 다 이룬 거지. 이 정도면 뭘 바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일요일 점심 영업이 끝난 시각. 현선 씨가 여전히 바빠 보이는데요. 휴식 시간도 편히 쉬지 못하나 봅니다. 지금 브레이크 타임은 아니고요. 이게 오늘 업무가 끝나서 대청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아직 해가 중천인데 영업이 끝났다고요? 일요일은 점심 장사 후 대청소를 한다는 갑부. 다음 주 영업을 준비하는 거라네요. 작은 티끌도 용납할 수 없다. 기름기 떨어진 테이블은 고압수로 말끔히 닦아내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묵은 때를 벗기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현선 씨. 혹시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청소를 제가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제2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근데 이게 창문 닦는 게 청소도 그렇고 은근히 그 희열이 있어요. 어떤 뭔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그 희열. 투명한 유리창처럼 맑은 현선 씨의 마음이 반짝입니다. 대청소까지 모두 끝이 나자 갑부의 식당에도 어느새 어둠이 찾아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는 밤. 등산 가세요? 아니 여기 뒤에서. 아니 뜬금없이 대체 뒷마당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캠핑을 좋아하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캠핑 너무 못 갔어요. 오직 캠핑을 즐길 만큼 캠핑 러버인 현선 씨. 바빠도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취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1년 살았어요. 텐트 치고. 이 자리요? 네, 이 자리에서. 캠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와서
내 힘으로 뭔가 해야지 네. 하룻밤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전쟁 같은 주말을 보내고 정막 속에서 혼자 누리는 이 맛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힐링 포인트. 안은 되게 넓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넓죠? 지난 11년 포기할까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꽃처럼 그를 일으켜 세운 건 바비큐 전쟁에서 승자가 되겠다는 꿈 그것 하나였습니다. 꿈이 있죠. 꿈은 뭐냐면 여기가 되게 산속에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못 배우고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 사람들도 이런 산속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라는 걸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좀 보여줘서 젊은 분들이 딱 저희를 보고 아, 쟤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꿈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현선 씨의 믿음처럼 꿈꾸고 있다면 당신도 언젠간 빛날 날이 올 것입니다. 홍게의 계절이 돌아왔다. 친구야, 숟가락이 필요 없다. 나야. 맛있게 먹어. 통통하게 살오른 동해의 선물. 이게 바로 홍게입니다. 홍게로 1년 만에 갑부가 된 청년이 있다. 매출은 대략 한 12억 정도? 홍게 진가를 알아본 청년 갑부 성공담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